미국으로 가겠다는 수천 명의 중남미 이민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군경이 충돌했습니다. 이들이 머나먼 길을 떠난 이유가 뭘까요? 관련 리포트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중미 과테말라의 한 고속도로. 수천 명의 인파가 군경의 저지선을 밀어내지만 가차없는 곤봉 세례와 최루가스에 대열이 무너집니다. 돌을 던지며 맞서지만 곳곳에서 연행이 이어지고 부상자도 속출합니다. 행렬엔 여성과 어린아이들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과테말라 남쪽 온두라스에서 미국에 이민을 가겠다며 모인 사람들입니다. 미국행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 대규모 무리를 짓는데 이들을 캐러밴이라고 부릅니다. 허리케인과 코로나19로 빈곤과 폭력이 심화되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를 받아줄 것이라며 배낭 하나만 메고 고국을 떠났습니다. 9천 명 정도가 걷거나 화물차에 올라타 과테말라 국경은 넘었지만 삼엄해진 경비에 과테말라 고속도로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Well, I just want patience and pace that we can get to the U.S. because they're having a new president. Where's Biden? He's going to help all of us. 하지만 이들의 희망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테말라를 통과하더라도 미 국경까지 가려면 다시 코로나19 때문에 더 강화된 멕시코 군경의 경비를 뚫어야 합니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다음 달 누구에게나 국경이 열릴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며 당장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소정수 위원님, 바이든 당선인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본 리포트 말미에 보면 이들의 기대가 현실이 되기는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인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참 험난한 길이죠. 사실 뭐 목숨을 걸고 가는 거죠. 그래도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미국에 가서 굶어 죽더라도 미국 가서 굶어 죽겠다 하고 뭐 이 수백 킬로를 걸어가는 건데 일단 바이든 그 당선인이 이야기한 것은 외부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미국 내에 들어와 있는 이민자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전향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얘기가 우선이거든요. 그 인구가 한 1,1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걸 먼저 처리를 하고 나서 외부의 부분은 좀 생각해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한 6개월 이상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이제 이민 법안 등등등 포함해서 또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외부에서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또 반대 여론들도 있기 때문에 미국 내의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합법화, 시민권 부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굉장히 발빠르게 갈 것 같은데 과연 저렇게 외부에서 오는 이민자들까지 금방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장벽 같은 경우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뭐 건설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적이잖아요. 예, 그 바이든 당선인은 다른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이제 만들고 하는 건 중단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이민 정책을 표방하겠다라고 이제 하니까 그런 기대감을 품고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무리를 지어서 캐러반으로 가는 건데 더 많은 캐러반들이 앞으로 미국을 향해서 갈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미국 언론들의 지금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도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등장을 하게 되면 하나의 이제 외교와 관련해서 또 중대한 하나의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미국으로 향하려는 행렬이 긴데 앞으로 더 많은 행렬들이 미국으로 향할 것이다. 소정수 위원님은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조만간 백악관을 떠나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 김은미 기자, 멜라니아 여사가 마지막 메시지를 띄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말씀처럼 이제 내일이면 멜라니아 여사도 백악관을 나와야 합니다. 내일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는데 이 작별 인사 7분 정도나 되는 분량의 동영상이었는데요. 대체 멜라니아 여사 마지막 작별 인사로 뭐라고 했는지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My fellow Americans, it has been the greatest honor of my life to serve as First Lady of the United States. Be passionate in everything you do, but always remember that violence is never the answer and will never be justified. In all circumstances, I ask every American to be an ambassador of Be Best, to always choose love over hatred, peace over violence, and others before yourself.
네, 지금 같이 들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영부인으로 봉사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었다라는 뭐 다소 평이한 그런 멘트도 있었습니다만 네. 주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폭력은 절대 답이 아니다. 폭력은 절대 정당화, 정상화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지난 6일 있었던 그 미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 사건을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있을 그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서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취임식을 원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회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올라온 출처를 보니까요. 지금 뭐 멜라니아 트럼프 해서 이제 트위터로 올라온 것 같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영구 정지 당했잖아요. 멜라니아 여사는 정지 안 당했나 보죠? 네, 그러니까 사실 남편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트위터가 영구 정지가 됐는데 계정이 영구 정지가 됐는데 오히려 그 아내인 멜라니아 여사가 이 트위터를 통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네. 하지만 뭐 트위터 계정 정지는 연좌제는 아니니까요. 네. 네, 멜라니아도 이제 트럼프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매일 거의 하루에 하나씩 이 트윗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나오기 전에 뭐 영부인 관련해서 뭐 여론조사 나온 거 호감도 조사 나왔다 그러는데 멜라니아 여사는 호감도 얼마나 받았어요? 네, CNN이 지난 17일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이제 멜라니아 여사의 호감도 42%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42%가 멜라니아 여사에 대해서 2016년부터 이제 꾸준히 이 호감도 조사를 해왔었는데 해왔던 조사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해요. 근데 사실 뭐 정권 말 임기 말이니까 네. 당연히 좀 뭐 호감도 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렇다면 역대 임기 말에 영부인들 어땠나 봤는데 네. 힐러리 여사는 56%, 로라 여사는 67%, 미셸 그 오바마 여사는 69%로 나왔습니다. 비교해봐도 뭐 현저히 낮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봐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저히 낮은 수치였습니다. 윤정 기자. 네. 이렇게 이제 멜라니아 여사와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고 네. 이틀 있으면은 바이든 당선인 이제 취임식이 열리잖아요. 네. 지금 워싱턴 DC 지금 전쟁터 방불케 한다 뭐 이런 소식들 많이 전해지는데 네. 이 와중에서도 사람들이 긴장하게 하는 사건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을 이틀 앞두고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18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에 취임식 리허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당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경보가 전달이 된 겁니다. 화재가 발생했어요. 네, 지금 보시는 건데요. 이 화재 경보 직후에 군악대 등 리허설 참가자들은 대피 권고가 내려지고요. 의사당이 1시간가량 봉쇄가 됐습니다. 보안 관계자들도 지금 이게 훈련 상황이 아니다. 빨리 대피하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이 긴급 대피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리허설에는 바이든 당선인과 주요 VIP들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대역들이 리허설을 진행했는데요. 이 대피를 빨리 한 덕분에 부상자는 없었고요. 지금 이 화재가 어떻게 일어난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다행히 폭동이나 테러 위협 등과는 전혀 무관한 화재였습니다. 이 의사당에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노숙인들이 좀 쉬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은 이곳에서 가스탱크가 달린 휴대용 난로를 가지고 있는 여성을 발견을 해서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 사건으로 사실은 노숙인들이 피운 연기 하나로 이렇게 긴급 대피를 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런 만큼 지금 의사당 주변이 얼마나 긴장된 상태인지 이걸 여실히 드러내주는 일이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리허설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당 상공에는 지금 정찰을 위한 헬기까지 띄워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상당히 삼엄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뭐 예전부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에어포스원을 타고서 이제 플로리다도 가는데 그때에 뭐 예포도 발사하고 레드 카펫도 깔고 뭐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마지막까지 바이든 당선인이 아닌 본인이 시선을 받겠다 이런 의도인가요? 미국 대통령은 마지막 떠나는 날 일종의 예우를 하는데요. 네. 그거는 뭐 대통령에 관한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실상 트럼프는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과 관련해서 본인이 했던 연설 때문에 미국 정치판에서 저는 이미 설당을 잃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마지막 가는 길 저건 뭐 정해져 있는 법에 정해져 있는 테두리 내에서만 아마 저는 이루어질 걸로 보고 멜라니아 얘기가 잠시 화제가 됐습니다만 멜라니아 역시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로 갈 때 통승을 할지 안 할지 저는 그것도 이미 아마 멜라니아는 떠났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앞으로는 멜라니아는 트럼프와 본인 사이에 난 아직 지금 자라고 있는 아들, 네. 아마 아들과 뉴욕에 뭐 거주한다 이런 보도도 저는 슬쩍 봤는데요. 하여튼 이 퇴임 이후에 사실 대통령들이 그렇게 많이 주목을 받기 어렵고 네네. 더군다나 영부인들은 더 그렇습니다만 트럼프와 멜라니아의 경우는 이제는 아마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제가 사면권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봤습니다만 트럼프가 아마 물러나기 전에 사면권 가지고 또 한 번 더 행사하고 퇴임을 한다. 뭐 셀프 사면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본인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들이 퇴임 직전에 사면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관행이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트럼프 경우는 너무 개인적인 인연을 가진 사람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고요. 심지어는 지금 사면 장사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몰라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가만히 될 때 트럼프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는 마지막까지 역시 트럼프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4년 뒤에 뭐 재출마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만약에 재출마한다면 유권자들의 시선이 어떨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